예,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핵 문제를 대화로 푼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북한이 오늘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 ICBM이다. 북한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뭐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ICBM이라면은 뭐 넘지 말아야 될 레드라인을 이제 넘어선 그런 셈인데 오늘 오후 3시 반에 중대 보도를 예고하고 북한의 아나운서가 이걸 발표했는데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은 저체 106 2017년 7월 4일 오전 9시 우리나라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되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시험 발사는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되었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 대륙간 탄도로켓은 정점 고도 2802km까지 상승하여 933km의 거리를 비행하였다. 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북한은 ICBM 발사를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뭐 국제적으로 통용된 기준이 딱 어느 나라는 어떻다 이렇게 기준되어 있는 것보다도 뭐 중국 사람들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거는 8,000km 이상을 ICBM으로 본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5,500에서 6,000km를 본다.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ICBM 급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그 미사일이 뭐 한 10여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오늘 시험한 미사일은 어떤 종류의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스커드, 유명한 스커드 미사일이 있고 스커드 ER이 있고 그다음에 노동 미사일이 있고 무수단 미사일이 있고 대포동 미사일이 있고 미사일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대포동 2형의 어떤 개량형이 아닌지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해 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 이 사거리가 좀 더 늘어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거리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오늘 발사한 그 북한의 그 ICBM 미사일이 맞다고 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제 5,500km에서 8,000km 이상 이제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ICBM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미국을 갖다가 그렇죠. 하와이 사정권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알래스카 정도는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거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고희영 교수님, 오늘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 그동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최근간에는 한 달 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오늘 ICBM 발사 시험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대선 국면에서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좀 자제했었죠. 그리고 이제 미뤄뒀던 것을 대선 이후에 이제 종류별로 오늘까지 6차례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그것은 결국 그 연초에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곧 이제 그 발사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갖고 있다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자기들이 내걸고 있는 스케줄에 따라서 제갈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북한의 공식 발표 내용으로 보면 ICBM급일 것 같고 또 우리가 관측한 걸로 봐도 이게 이제 고각으로 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접 나라의 영해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지로 이렇게 떨어지도록 그 고각 발사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미소 간의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그 서로 공격할 수 있는 거리를 아마 기준으로 삼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과 한정지어서 봤을 때는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냐, 그게 이제 기준으로 아마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려면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두 차례 지금 실험에서 재진입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예. 지난번에 5월에 있었던 화성 12호에서도 재진입이 이루어졌고 이번에도 사거리를 좀 늘려서 화성 14호라는 미사일 형태로 재진입 기술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사거리를 조금 더 느리고 하는 문제는 아마 기술적으로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아직 기술적으로 좀 더 평가가 필요하지만 대체로 ICBM급 미사일 발사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제사회도 북한이 추가적으로 ICBM 시험을 한다든지 핵실험을 할 경우는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 기준선을 왜 거기 그렇게 둔 겁니까? 그러니까 핵 무기를 탄두에 장착을 해서 예.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드는 경우가 레드라인이다. 이제 예.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뭐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쏜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주시를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30일 날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예. 이게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보고 싶어 했던 것이 노무현 정부 일기인지 예. 문재인 정부 일기인지 예. 그리고 한미 동맹과 민족 공조를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는지 아마 살펴봤겠는데 예.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 강화 쪽으로 결론이 났고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이게 우리 안보의 초석이고 그리고 이거 압박을 가해서 대화에 이끌어내겠다.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한 것 같고 예. 북한이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리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은 우리 지도자 동지의 어떤 신성한 노선이고 방침이다. 여기 건드릴 생각하지 말아라. 예. 우리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이 길로 가겠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마 제재와 대화는 병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화하려면 제재를 걷어치우라는 게 이제 북한이 기본적인 노선인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북한에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기술적, 군사적 능력을 향상시키되 날짜택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기일을 택합니다. 예. 그러니까 날짜 숫자가 좋은 날짜인지 그리고 예. 뭐 물론 기상 조건도 보겠지만 지금 미국으로 보면 독립기념일 날 새벽에 7월 쏜 거나 4일 오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독립기념일이죠. 예. 한미동맹 강화라는 것을 봤고 이것이 어떤 이 정부의 어떤 기조라고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우리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사실 선의 악수를 내민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화를 하자. 예. 뭐 거기에 이제 주목을 내민 거나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ICBM 발사 시점이 이제 상당히 궁금한데 한미 정상회담 직후고요. 그다음에 오늘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고 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독일에서 또 열리지 않습니까? 모레부터. 이런 그 시점을 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제 갈 길을 간다는 기본 목표는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 이제 속도 조절은 정세에 따라서 해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미뤄뒀던 것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이제 여러 종류를 하고 마지막 남은 ICBM의 경우는 정세를 한번 관망하다가 결국은 앞서 고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기대한 만큼 어떤 대화의 국면이라든가 포괄 협상의 가능성 이런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 최대 압박 쪽에 무게 중심이 모여지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조, 이 공조 이런 부분이 강조되니까 G20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 자기들의 이제 능력을 최대한 끌어높인 다음에 사실상 이제 비핵화 협상은 물 건너갔다는 아마 신호일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핵 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해서 억제력을 갖추고 그런 전략적 지위에 맞는 관계 설정을 하겠다. 예. 그런 방침이 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제재가 더 강화된다 하더라도 현재 제재도 상당히 강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추가 제재가 온다 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겠다. 감내하겠다. 그건 이제 최근에 북한이 공식으로 발표한 문건에 보면 예. 우리식 사회주의의 3대 기둥이라고 하면서 예. 일심 단결, 그는 이제 주체 사상으로
모두가 이제 단결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핵무력에 기초한 군사력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자강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 기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버텨내겠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은 결국은 핵무력에 기초하지 않고는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 있는 것 같고 예. 이미 그것은 이제 2013년에 당의 기본 노선으로 병진 노선이 채택됐고 뭐 현재도 법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당의 기본 노선으로 지금 돼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제는 뭐 마지막 남은 ICBM 갖고 협상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본 것 같고 예.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예. 앞으로 이제 그 전략적 지위에 맞는 협상을 할 것인지 예. 아니면 이제 핵 미사일 무력들이 질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치할 것인지 예. 택일하라고 하면서 이제 국제사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 낮 12시부터 전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전체 회의인데요.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도발로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한미당국의 초기 판단으로는 근본 도발이 중장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으나 ICBM급 미사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 중입니다. ICBM급일 경우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예, 앞서서 우리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대화에다 방점을 짓고 이렇게 대화의 어떤 주도권을 이제 가져가려는 그 차제에 북한이 주목을 이제 질렀다는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요. 우리 정부로서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방향이 옳은 방향인 것 같고, 예. 뭐 나쁜 행동에는 뭐 이제 보상이 없다. 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침일 것 같고, 이제 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북한의 의도는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로서 우리 체제를 지키고 뭐 가능하면 이제 한반도 통일도 이루겠다. 그리고 미군의 한반도 증원을 막아내겠다. 이런 기본적인 틀인데 여기서도 또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뭐냐면 북한이 우리의 핵 전략, 우리 전략적 지위를 인정을 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당신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핵 보유국이고 예. 핵 보유국의 입장에서 우리하고 협상을 하든지 예. 우리하고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핵무력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것을 보겠는지 예. 그건 너희들이 택일을 하라. 이런 기본적인 노선을 북한이 계속해서 취해 나갈 것 같고요. 예. 뭐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은 당장은 어쨌든 대화 분위기는 아니고 또 미국 분위기도 또 원비어라는 청년이 또 북한 가서 또 사망해서 돌아와서 분위기도 안 좋은데다가 저렇게 또 ICBM급 미사일을 쐈으니까 미국 분위기는 또 굉장히 달아오를 거고 또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 우리로서는 당장은 제재로 어떻게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있겠는지 아마 여기에 더 방점이 찍힐 것 같고 예. 아마 중국의 역할론이 조금 더 예. 부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중국 사람들하고 뭐 일단 이야기를 해보면 뭐 자꾸 우리 보고 자꾸 큰 역할을 하라는데 한국이나 미국이 할 역할이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중국이 이 문제 해결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컨더리 보이콧이 강화든가 중국의 역할론이 강화든가 아니면 제재 압박을 조금 더 강화해서 어쨌든 북한이 조금 더 아프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틀림이 없어 보이고 예. 아마 G20 가서도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도 또 세계 G20 국가들과의 또 어떤 단합된 태세를 보여주는 그런 외교 활동을 벌이실 것으로 예. 생각이 됩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북한보다 먼저 그 ICBM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은 3시 반에 이제 중대 발표를 통해서 자신들이 뭐 ICBM을 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ICBM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 ICBM 가능성 언급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이제 화성 그 12호도 그 ICBM과 관련되는 시험이었고, 예. 그보다도 개량된 시험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 ICBM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제 대비를 하자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예.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과 이 통일을 위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서 어떤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이런 전략적 도발을 했기 때문에 대화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6.15 행사장에서도 이 조건 없는 대화를 얘기하면서도 그 사실상의 조건으로 북한의 도발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을 하신 바가 있는데 결국은 도발 중에서도 이 ICBM은 사실상 전략적 도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뭐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인식하는 금지선으로 인식하는 두 가지가 추가 핵실험과 ICBM 발사였는데 이번에 사실상 북한이 이 금지선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마 그 이중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차례 그 북한의 그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의 의지가 있었고 군사력을 포함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집권 초기에 이제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어떤 시리아 공격이라든가 IS 공격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불시에 어떤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반도의 전쟁은 또 우리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북한의 미사일 또는 핵 능력에 저지도 해야 되고 또 미국의 그런 어떤 군사적 사용 부분에서도 독자적으로 나가는 데 대해서는 일정한 또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집권 초기에 상당한 어떤 그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고 위기 관리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그래픽으로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 북한의 ICBM 발사 이후에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북한의 김정은을 지칭하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일이 그렇게도 없냐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서 이 난센스 같은 상황을 끝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중국을 통한 더 강한 압박을 염두에 그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핵 해결의 시급성은 집권과 동시에 인정을 했고 전략적 인내도 끝났다고 선언을 한 가운데 미국이 이제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부담이 크니까 중국에다가 사실상 그 아웃소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주장했던 경제적인 그 부분에서 일종의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환율 조작국이라든가 무역 역조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죠. 그래서 아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시진핑 체제도 중국도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그 강대국의 체면을 갖고 지금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른 현안에서 양보를 받았을 텐데 오히려 상황을 지금 악화시킨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마 남은 것은 중국이 쓸 수 있는 그 대북 지렛대가 원유 지원 수출 중단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당분간은 최대 압박에 초점이 모아질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때는 이제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치우라는 게 이제 북한이 기본적인 노선인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북한에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기술적 군사적 능력을 향상시키되 날짜 택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기일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날짜 숫자가 좋은 날짜인지 그리고 뭐 물론
기상 조건도 보겠지만 지금 미국으로 보면 독립기념일 날 새벽에 7월 4일 쏜 거나 오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미동맹 강화라는 것을 봤고 이것이 어떤 이 정부의 어떤 기조라고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우리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사실 선의 악수를 내민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화를 하자. 예. 뭐 거기에 이제 주목을 내민 거나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ICBM 발사 시점이 이제 상당히 궁금한데 한미 정상회담 직후고요. 그다음에 오늘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고 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독일에서 또 열리지 않습니까? 모레부터. 이런 그 시점을 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제 갈 길을 간다는 기본 목표는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 이제 속도 조절은 정세에 따라서 해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미뤄뒀던 것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이제 여러 종류를 하고 마지막 남은 ICBM의 경우는 정세를 한번 관망하다가 결국은 앞서 고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기대한 만큼 어떤 대화의 국면이라든가 포괄 협상의 가능성 이런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 최대 압박 쪽에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뭐 국제적으로 통용된 기준이 딱 어느 나라는 어떻다 이렇게 기준되어 있는 것보다도 뭐 중국 사람들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거는 8,000km 이상을 ICBM으로 본다. 그리고 예. 미국 사람들은 5,500에서 6,000km를 본다.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ICBM 급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그 미사일이 한 10여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오늘 시험한 미사일은 어떤 종류의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유명한 예. 스커드 미사일이 있고 스커드 ER이 있고 그다음에 노동 미사일이 있고 무수단 미사일이 있고 대포동 미사일이 있고 예. 미사일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예. 오늘은 대포동 2형의 어떤 개량형이 아닌지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해 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 이 사거리가 좀 더 늘어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거리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오늘 발사한 그 북한의 그 ICBM 미사일이 맞다고 한다고 하면 네. 최소한 이제 5,500km에서 8,000km 이상 이제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ICBM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미국을 갖다가 그렇죠. 하와이, 사정권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알래스카 정도는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거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고희영 교수님, 네. 오늘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 그동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최근간에는 한 달 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오늘 ICBM 발사 시험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대선 국면에서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좀 자제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미뤄뒀던 것을 대선 이후에 이제 종류별로 예,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북핵 문제를 대화로 푼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북한이 쏘아 올린 탄도 미사일 ICBM이다. 북한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ICBM이라면은 넘지 말아야 될 레드라인을 이제 넘어선 그런 셈인데 오늘 오후 3시 반에 중대 보도를 예고하고 북한의 아나운서가 이걸 발표했는데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은 저체 106 2017년 7월 4일 오전 9시 우리나라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되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시험 발사는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되었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 대륙간 탄도로켓은 정점 고도 2802km까지 상승하여 933km의 거리를 비행하였다. 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북한은 ICBM 발사를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기준이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아직 기술적으로 좀 더 평가가 필요하지만 대체로 ICBM급 미사일 발사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제사회도 북한이 추가적으로 ICBM 시험을 한다든지 핵실험을 할 경우는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 기준선을 왜 거기 그렇게 둔 겁니까? 그러니까 핵 무기를 탄두에 장착을 해서 예.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드는 경우가 레드라인이다. 이제 예.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뭐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쏜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주시를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30일 날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예. 이게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보고 싶어 했던 것이 노무현 정부 일기인지 예. 문재인 정부 일기인지 예. 그리고 한미 동맹과 민족 공조를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는지 아마 살펴봤겠는데 예.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 강화 쪽으로 결론이 났고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이게 우리 안보의 초석이고 그리고 이거 압박을 가해서 대화에 이끌어내겠다.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한 것 같고 예. 북한이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리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은 우리 지도자 동지의 어떤 신성한 노선이고 방침이다. 여기 건드릴 생각하지 말아라. 예. 우리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이 길로 가겠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마 제재와 대화는 병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화하려면 제재를 걷어. 오늘까지 6차례 예.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그것은 결국 그 연초에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곧 이제 그 발사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갖고 있다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자기들이 내걸고 있는 스케줄에 따라서 제갈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북한의 공식 발표 내용으로 보면 ICBM급일 것 같고 또 우리가 관측한 걸로 봐도 이게 이제 고각으로 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접 나라의 영해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지로 이렇게 떨어지도록 그 고각 발사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미소 간의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그 서로 공격할 수 있는 거리를 아마 기준으로 삼았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북한과 한정지어서 봤을 때는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냐, 그게 이제 기준으로 아마 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그러려면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예. 두 차례 지금 실험에서 재진입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예. 지난번에 5월에 있었던 화성 12호에서도 재진입이 이루어졌고 이번에도 사거리를 좀 늘려서 화성 14호라는 미사일 형태로 재진입 기술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사거리를 조금 더 늘리고 하는 문제는 아마 기술적으로 재진입